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침서 고전. 고전은 지혜의 감흥을 해소해주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준다. 동양 최고의 역사서로 꼽히는 사마천 사기. 사기는 곳곳에서 인재 등용과 관련한 다양한 교훈을 후세에 전한다. 인재, 결국은 이런 어떤 인재를 얻느냐 아니면 잃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또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바뀔 때가 있다. 중국 최고의 시인 이백. 그의 시에는 삶을 통해 배우는 깊은 자기 성찰이 담겨져 있다. 사실 이백이 자기의 삶을 담아서 내놨지만 일단 그것이 나온 뒤에는 숱하게 많은 좌절하는 사람들, 꺾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붙잡고서 자기 삶을 지탱해 갔죠. 그러고 보면 이백의 시가 아니고 그 만인의 시. 만인의 시인 거죠. EBS 특별기획 통찰. 고전에서 배우는 지혜와 교훈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김원중 교수입니다. 네, 저는 방송대 김성근 교수입니다. 예, 오늘 EBS 통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마천이 지은 사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이 고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의 문화에 대한, 오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옛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 중에서도 이 한시, 옛날 시인들이 얘기한 시들을 그들이 그냥 늘상 인용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자신의 문장에 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전은 거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가요?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여전히 고전을 그렇죠. 많이 이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뭐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많은 지도자들 논어라든지 손자병법이라든지 뭐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평생 동안 그 늘 말 타고 다니면서 읽은 책이 사기, 자치통감, 손자병법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오늘에까지 읽었었던 것은 결국 고전이었고 그런 고전에서 통찰의 지혜를 찾는 것 그거야 말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최고의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 이름 변호 사건으로 인해 죽음보다 치욕적인 궁형을 선고받고 사기를 완성한다. 사기는 중국 고대부터 한무제까지의 역사서로 본기 12권, 세가 30권, 열전 70권, 표 10권, 서 8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인간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친 인간학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수많은 인물 군들을 구성하면서 사마천은 그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서 중국의 24사 중에서 그 어떤 역사보다 결국은 개인에 의한 개인의 생각이 담긴 대단히 독창적인 역사서를 만들었다. 사기에서 이사는 유명한 간축객서를 통해 인재 경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별 볼 일 없던 유방 역시 소하, 장량, 한신 같은 인재들이 있었기에 항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제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고전 번역의 권위자 단국대 김원중 교수와 함께하는 사기에서 본 인재 경영. 사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통해 21세기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이 던지는 인재 경영, 자신을 딛고 일어선 자들의 이야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화면 보이시죠? 사마천의 동상입니다. 뒤로 보이는 뒷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사마천의 그 사당이고 이것이 이제 지금 아주 크게 그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향후에도 중국의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그 사성인 역사의 성인인 그 사마천의 그 업적을 기리고 또 그가 남긴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로 지금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와 있죠. 이것이 이제 사필소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지금부터 2100년 전에 그 사마천이 그 던진 그 질문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유효하며, 또 그가 많은 그 인물들을 다루고 또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유를 다뤘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각별하다. 그런 부분에서 사마천이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한번 말해보죠. 사마천이 사기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는 백이열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가장 사마천이 역점을 둔 파트는 당연히 열전 파트입니다. 상나라 제후국의 왕자들인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을 응징하려 하자 불충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백이와 숙제는 혼탁한 세상과는 타협할 수 없다며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며 살았다. 결국은 백이열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마천은 그 지점을 원망이라는 원이라는 글자를 놓고, 그리고 내 자신이 당한 궁영이라는 치욕과 백이숙제의 운명을 오버랩시켰다.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 보이는 하늘에 도는 옳으냐 그르냐, 그 유명한 천도 11원입니다. 어진 덕망을 쌓고도 끝내 굶어 죽은 백이와 숙제의 운명을 슬퍼한 사마천. 정의로운 자가 망하고 불의한 자가 흥하는 현실 세계의 냉혹성과 그 속에서 겪는 운명의 비극성을 성찰했다. 사마천은 아시다시피 그 궁영이라는 그 치욕을 딛고 사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사마천의 그 내력을, 집안 내력을 간단하게 보면, 그 아버지도 이제 역사관, 사관했었죠. 근데 아버지가 그 어느 날 그 유언을 남깁니다. 죽기 전에 사마천한테. 너는 반드시 내 대를 이어서 그 역사를 짓거라. 그랬더니 이제 사마천이 효자였었죠. 그래서 소자가 불민하오나 반드시 역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를 집필합니다. 집필해서 그때가 이제 30대 후반 이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이제 사마천이 그 자질 함양은 많이 돼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피를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데, 그러던 가운데서 그 궁영이라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 궁영이라는 게 어떤 연유로 됐냐면, 사마천이 친구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하다가 결국은 그 궁영이라는 걸 당하죠. 사마천이 이 궁영의 그 치욕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 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몸이 망가져 쓸모없게 되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러한 고통을 바로 자기가 그 친구인 임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해서 부모님의 산소도 못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냐. 그리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루에도 창자가 9번씩이나 뒤틀리고, 그리고 매번 이 치욕을 생각할 때마다 땀이 이 등줄기에서 흘러넘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요 마디지만 여기 보시면 욕자 보이시죠? 그 다음에 치자라는 글자 보이죠? 치와 욕이라는 그 글자를 무려 19번이나 이 편지에서 씁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마천이 그 당시가 사기를 거의 완성 단계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동안에 사마천이 해왔던 역사의 작업을 방향을 많이 바꿉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바로 사적인 감정, 그걸 이제 감정을 개입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중국 역사의 그 가장 최초의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마천의 사기야말로 가장 자기 자신의 감정이 개입돼서 백이열전부터 시작해서
화식열전에 이르기까지 또는 태사공자서 이르기까지 많은 수많은 인물 군들을 구성하면서 사마천은 그들에게 자기의 감정을 이입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생각을 과감하게 집어넣어서 중국의 24사 중에서 그 어떤 역사보다 결국은 개인에 의한 개인의 생각이 담긴 대단히 독창적인 역사서를 만들었다. 사마천은 손자 오기열전을 통해 손자와 오기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손자 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병서인 오자병법의 주인공 오기는 중국 춘추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군사를 부리는 데 유능한 명장이었다. 한 번은 종긴한 병사가 있는데 오기가 그 병사를 위해 구름을 빨아줬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바로 오기연저다.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오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기. 손자 오기열전에서 오기라는 인물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뭐 오기의 그 이중성을 뭐 오버랩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오기가 병사의 종기를 빠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그 말이죠. 근데 원래 오기라는 사람은 그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 춘추시대 때 위나라 사람인데 그 노나라에 갔죠. 노나라에 가서 노나라 그 오기는 원래 병법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오기가 노나라에 가서 결국은 그 군주한테 그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 시험을 보는데 노나라는 작은 나라고 제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제나라랑 노나라 전쟁을 많이 하죠. 제나라가 늘 노나라를 괴롭히죠. 그러다 보니까 오기가 노나라에 가서 장군이 되고자 했는데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주변 신하들이. 아니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 출신인데 전쟁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아마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기가 칼을 뽑아서 죽입니다. 아내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장군이 됐고 오기가 전쟁을 해서 제나라를 격파했어요. 근데 항상 그 역사는 그렇게 되죠. 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오기는 잔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시기심이 많다. 그것을 바로 노나라 군주가 듣고선 오기를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오기가 위나라 문우를 찾아갑니다. 문우를 찾아갔는데 문우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문우가 그런 얘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죠. 안 들었을 리가 없는데 오기에 대해서 그 문우가 그 당시에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이극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극. 오기는 어떤 사람이냐 얘기를 하죠. 오기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오기야말로 여색을 밝히고 재물을 탐하지만 그의 병법은 사마양자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위나라 문우가 그럼 됐다. 그럼 그 자를 장군으로 삼으시오. 그렇게 장군으로 삼았죠. 그러나서 오기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결국은 64번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64번 정도의 승리를 했다고 사마천이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노나라 군주는 오기라는 사람의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그 일종의 투서 같은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을 통해서 오기를 내쳤음에 비해서 문우 같은 경우는 오기의 자질을 알고 그의 인품보다는 그의 능력을 가지고선 평가를 해서 결국은 위나라를 부강에 만들었다. 근데 바로 오기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오기가 어떻게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을까요? 왜냐? 오기는 다른 나라 출신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나라 출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딱 장군이 됐는데 당연히 사람들이 마음을 안 열죠. 장군이 됐지만 평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때 오기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병사들과 같이 밥을 먹고 풀밭에서 같이 자고 장군막사에 안 자고 그리고 심지어 어느 날 병사가
등창, 일명 악성 종기입니다. 등창이 나자 오기가 군의관들을 물리치고 직접 그 등창을 빠는 거죠. 그때는 병사들이 감동합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이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기가 빨아준 그 병사의 어머니가 결국은 이런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했냐. 지난날 오 장군께서 이 아이의 애비되는 사람의 등창을 빨아줘서 전쟁에 싸우다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이가 언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지 모릅니다. 더 이상 종기를 더 이상 빨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오기의 그 종기를 빤 그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얘기를 병사의 어머니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고 많은 병사들은 감동하죠. 오기가 어쨌든 어느 정도 위선이었던지 아니었던지 결국은 그것이 그 승리의 원동이 돼서 병사들이 죽기 살기를 싸우고 결국은 그렇게 많은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기가 단순하게 그 종기를 빤 것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오기가 그 종기를 빤 행위가 과연 정말 진정으로 병사를 사랑한 것인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위선으로 한 것인지 이것은 사마천은 의문을 남깁니다. 물론 사마천의 최종 평가에서는 오기에 대해서는 각박하다라는 말로 해서 평가를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거죠. 사기 안에 30권의 세